유럽 도시재생의 거장이 한국에서 무릎 꿇었다고? 긴급 리포트입니다. 독일 최고의 건축가 마르쿠스 슈나이더가 20년 연구한 슈프레강 프로젝트가 베를린 시의회에서 전격 폐기됐습니다. 예산 초과, 정치적 반대, 시민 무관심. 유럽 최고 전문가도 막지 못한 실패였죠. 하지만 그는 서울에서 충격적인 현실을 목격합니다. 50년간 콘크리트 아래 묻혀 죽어있던 청계천이 단 27개월 만에 되살아나 도심을 가로지르며 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럽이 실패한 일을 한국은 어떻게 해냈을까요? 그 비밀은 기술이 아닌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슈나이더 박사가 청계천변에서 발견한 것은 단순한 복원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도시를 살리는 진짜 힘이었죠. 지금부터 베를린을 구한 서울의 기적, 그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시작 전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곳이 어디인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전 세계 어디서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르쿠스 슈나이더입니다. 베를린 공과대학에서 도시재생을 가르치는 건축가죠.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씁쓸한 날이었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이미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어요. 시의원들의 표정이 그랬습니다. 12명이 긴 테이블 양옆에 앉아 있었는데 절반은 서류를 보느라 제 눈을 피했고 나머지 절반은 대놓고 불편한 표정을 지었죠. 슈프레강 복원 프로젝트. 제가 지난 20년간 연구하고 준비해온 일입니다. 베를린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슈프레강을 생태하천으로 되살리는 계획이었어요. 오염된 물을 정화하고 콘크리트 제방을 자연형으로 바꾸고 시민들이 다시 강변을 걸을 수 있게 만드는 것. 유럽 어디에도 없는 대규모 도시재생이 될 거라 확신했습니다. 슈미트 의원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예산 보고서를 책상에 던지듯 내려놓으며 말했죠. 당초 계획보다 150% 초과했다고요. 8천만 유로가 1억 2천만 유로로 불어났다는 겁니다. 저는 준비한 자료를 펼쳤어요. 예산 증가에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하에서 발견된 전쟁 시기 폭탄 제거 비용, 예상보다 심각했던 토양 오염 처리, 그리고 더 엄격해진 환경 규제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밀러 의원이 차갑게 말했어요. 시민들 세금으로 건축가의 실험을 할 수는 없다고요.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실험이라니요. 이건 20년 연구의 결실이었는데 말이에요. 저는 마지막으로 호소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베를린이 유럽 도시재생의 모델이 될 거라고요. 슈프레강이 살아나면 주변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고 관광객이 늘어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될 거라고요. 숫자로, 데이터로, 사례로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표결은 찬성 셋, 반대 9이었어요. 프로젝트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회의실을 나오면서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복도 창문 너머로 슈프레강이 보였습니다. 잿빛 물이 느리게 흐르고 있었죠. 강변엔 아무도 없었어요. 시민들은 이미 이 강을 포기한 지 오래였으니까요. 연구실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지난 20년간 모은 자료들이 쌓여 있었어요. 런던의 템스강 복원 사례, 파리의 센강 재생 프로젝트, 취리히의 리마트강 정비 계획. 모두 성공했거나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이었죠. 왜 베를린에서는 안 되는 걸까요? 창밖을 보니 베를린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브란덴부르크 문 너머로 불빛들이 반짝였죠. 아름다운 도시예요. 하지만 강은 죽어 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20년이 헛된 시간이었냐고요. 그리고 답을 찾지 못했어요. 프로젝트가 무산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연구실 책상 위에는 정리하지 못한 서류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손댈 기력이 없었죠. 그냥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제 제자 유진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유진 박은 한국에서 태어나 독일로 입양된 친구예요.
박사과정 3년째 제 프로젝트를 가장 열심히 도왔던 학생이죠. 교수님, 이거 보셨어요? 유진이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서울시에서 온 초청장이었어요. 국제도시재생 컨퍼런스라고 적혀 있었죠. 흥미없다고 말하려는데 유진이 먼저 말했습니다. 청계천 아세요? 모른다고 했어요. 솔직히 관심도 없었습니다. 유진이 노트북을 펼쳤어요. 영상 하나를 재생했습니다. 화면에는 고가도로가 나왔어요. 낡고 오래된 전형적인 20세기 콘크리트 구조물이었죠. 차들이 빽빽하게 달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2000년대 초 서울 도심이었대요. 유진이 설명했습니다. 이 고가도로 밑에 하천이 있었는데 70년대에 복개해서 완전히 묻어버렸다고요. 그게 뭐 특별한가요? 유럽에도 그런 사례 수두룩하다고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유진이 영상을 멈추지 않았어요. 화면이 전환되었습니다. 같은 장소인데 완전히 달랐어요. 고가도로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도심 한복판에 개울이 흐르고 사람들이 걷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물에 발을 담그고 놀고 있었죠. 저는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5.8km를 복원했대요. 유진이 말을 이었어요. 2005년에 시작해서 18개월 만에 완공했고요. 고가도로 철거하고 묻혀있던 하천 파내고 생태계 복원했다는데요. 18개월요? 제 목소리에 의심이 섞여 나왔습니다.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산은 3,600억 원, 그러니까 한 2억 5천만 유로 정도요. 근데 기한 내에 끝냈대요.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물이 맑았어요. 돌다리가 놓여 있었고 버드나무가 늘어져 있었죠. 낮 장면, 밤 장면이 교차했습니다. 밤에는 조명이 들어와 더 아름다웠어요. 불가능한데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교수님이 20년 걸린 프로젝트를 그쪽은 2년도 안 돼서 끝냈어요. 유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가볼만 하지 않을까요? 저는 초청장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컨퍼런스는 일주일 뒤였어요. 기조연설자 명단에 청계천 복원 책임자 이름이 있었죠. 아시아에서 뭘 배우겠어요?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다 아는 기술일 텐데요. 하지만 유진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교수님 프로젝트는 예산 때문에 무산됐잖아요. 근데 청계천은 예산이 더 컸는데도 성공했어요. 뭔가 다른 게 있을 거예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슈프레강이 보였습니다. 여전히 잿빛이었죠. 문득 영상 속 맑은 물이 떠올랐어요. 3일만 다녀오겠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유진이 환하게 웃었어요. 그날 밤 저는 서울행 항공권을 예매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아시아에 가는 거였어요. 기대보다는 의구심이 컸죠. 하지만 영상 속 그 물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혹시 몰라요. 거기 답이 있을지도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저녁 6시였습니다. 12시간 비행이었어요. 몸은 피곤했지만 잠은 오지 않았죠. 시차 때문인지 아니면 묘한 긴장감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호텔은 서울 도심 한복판에 있었어요. 창문을 열자 빌딩 숲이 보였습니다. 베를린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빽빽했죠. 네온사인들이 밤하늘을 밝히고 있었어요. 방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재킷을 걸치고 밖으로 나왔어요. 호텔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근처에 산책할 만한 곳이 있냐고요. 직원이 지도를 펼치더니 한 곳을 가리켰어요. 청계천이요. 걸어서 10분이면 됩니다. 청계천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심장이 한 번 뛰었습니다. 거리는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퇴근 시간이었죠. 빠르게 걷는 사람들, 노점에서 물건 파는 상인들, 버스 정류장에 줄 선 사람들. 활기가 넘쳤습니다. 10분쯤 걸었을까요? 갑자기 소음이 바뀌었어요. 차 소리, 사람 소리 사이로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멈춰 섰어요.
눈앞에 청계천이 있었습니다. 빌딩 숲 사이로, 도로 아래로 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맑은 물이었습니다. 바닥에 돌이 보일 정도였죠. 물길을 따라 산책로가 이어져 있었고 군데군데 조명이 켜져 있었어요. 사람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연인들이 손잡고 산책하고 가족들이 아이 손을 잡고 걸었죠. 한 아이는 신발을 벗고 물에 발을 담그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웃으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물가로 다가갔어요. 무릎을 굽히고 손을 뻗어 물을 만졌습니다. 차가웠어요. 진짜였습니다. 영상으로 본 것과 실제로 보는 건 완전히 달랐어요. 영상은 결과만 보여줬지만 이곳에 서 있으니 과정이 느껴졌습니다. 이 물길을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얼마나 오래 일했을까요? 물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다리 밑을 지나갔어요. 다리마다 이름이 있었습니다. 광통교, 장통교, 삼일교. 옛날 다리를 복원했다는 표지판이 있었죠. 돌다리도 있었고 현대식 다리도 있었어요. 조화가 기묘했습니다. 조금 더 걸으니 작은 폭포가 나왔어요. 인공 폭포였지만 물소리가 시원했습니다. 그 옆에는 분수대가 있었고 아이들이 물장난을 치고 있었죠. 한 할아버지가 벤치에 앉아 계셨어요. 저를 보더니 외국인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독일에서 왔다고 했더니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어요. 여기 좋지요? 정말 좋습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할아버지가 웃으셨어요. 우리도 처음엔 못 믿었어요. 근데 시장님이 해냈지. 그분은 70년 전 이 자리를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어렸을 때 이 개울에서 놀았다고요. 그러다 개발한다며 물을 덮어버렸고 그 위에 고가도로를 세웠다고요. 50년 넘게 물은 사라져 있었대요. 그런데 다시 돌아왔어요.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감동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께 감사 인사를 하고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물을 보며 생각했어요. 슈프레강과 이곳의 차이가 뭘까요? 기술일까요? 예산일까요? 아니면 다른 무엇일까요? 아직 답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 있었어요. 이건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었는데 여기 있습니다. 컨퍼런스 둘째 날 현장 투어가 있었습니다. 청계천 관리센터 앞에 15명 정도 모였어요. 대부분 아시아 국가 전문가들이었죠. 박철수 팀장이 우리를 맞았습니다. 5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분이었어요. 청계천 보건추진본부 기술총괄이라고 명함에 적혀 있었습니다. 환영합니다. 박 팀장이 유창한 영어로 말했어요. 오늘은 청계천의 심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관리센터 벽면에는 거대한 모니터들이 걸려 있었어요. 실시간 수질 데이터, 수위, 유량이 표시되고 있었죠. 독일에서 보던 시스템과 비슷했습니다. 청계천은 한강에서 물을 끌어와 순환시키는 인공 시스템입니다. 박 팀장이 설명했어요. 하루 12만 톤의 물이 흐르죠. 4단계 정화 시스템을 거쳐 2급수 수질을 유지합니다. 저는 메모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술적으로는 표준적인 방식이었습니다. 이제 지하로 가시죠. 박 팀장이 우리를 이끌었습니다. 엘리베이터로 지하 3층까지 내려갔어요. 거대한 터널이 나타났습니다. 배수 시스템이었죠. 파이프들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었고 중간중간 밸브와 센서가 보였습니다. 공사 기간이 얼마나 걸렸냐는 질문에 박 팀장이 답했어요. 착공부터 준공까지 27개월입니다. 3년도 안 걸렸다고요? 제가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저는 슈프레강 이야기를 꺼냈어요. 비슷한 규모인데 우리는 10년을 계획했고 결국 예산 문제로 무산됐다고요. 박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도 예산이 당초 계획보다 80% 늘었어요. 그래도 완성했죠. 어떻게요? 제가 물었습니다. 시민들을 설득했습니다. 박 팀장의 대답이 간단했어요. 지상으로 올라왔을 때는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청계천변 카페에서 박 팀장이 자료를 펼쳤어요.
복원 전후 데이터입니다. 생물종이 639종 증가했어요. 여름 기온은 평균 3.6도 낮아졌고요. 주변 상권 매출은 40% 올랐습니다. 숫자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았어요. 박 팀장님,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솔직히 기술은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실패하고 여기는 성공했을까요? 박 팀장이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천천히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기술은 충분 조건이 아니에요. 필요 조건이죠. 무슨 뜻인지 더 묻고 싶었는데 박 팀장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그는 잠깐 실례한다며 자리를 떴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청계천이 보였어요. 사람들이 여전히 걷고 있었죠.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컨퍼런스 마지막 날, 저는 혼자 청계천을 다시 찾았습니다. 박 팀장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기술은 필요 조건이라는 그 말이요. 그렇다면 충분 조건은 뭘까요? 답을 찾고 싶었습니다. 청계천 5가 근처에 작은 시장이 있었어요. 노점들이 늘어서 있었죠. 한 할머니가 채소를 팔고 계셨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서 말을 걸었어요. 할머니, 이 근처 오래 사셨어요? 할머니가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외국인이냐고 물으시더니 웃으셨어요. 여기서 50년 넘게 살았다고 하셨죠. 옛날엔 어땠냐고 물었습니다. 할머니의 표정이 변했어요. 끔찍했다고요. 냄새가 지독해서 숨도 제대로 못 쉬었다고요. 여름이면 파리가 들끓었고 비만 오면 하수가 넘쳐서 장사를 못했대요. 고가도로 밑은 어두컴컴해서 무서웠고요. 그런데 지금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청계천을 가리켰어요. 이제 손님들이 물 보러 와요. 시원하다고요. 장사도 더 잘 되고요. 할머니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감사 인사를 하고 청계천변으로 내려갔습니다. 벤치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30대쯤 돼 보였죠. 배지를 보니 환경단체 활동가였습니다.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됐어요. 청계천 복원 때 어떤 일을 하셨냐고 물었습니다. 그분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사실 저희는 반대했었어요.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환경단체가 왜요? 예산 낭비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분이 설명했습니다. 3,600억이면 서울 곳곳에 작은 공원을 수십 개 만들 수 있잖아요. 왜 하나에 몰빵하냐고 반대했죠. 그런데 마음이 바뀌셨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시작하고 나서 보니까 달랐어요. 그분이 청계천을 바라봤습니다. 작은 공원 100개보다 이 하나가 더 큰 의미가 있더라고요. 상징이 됐어요. 서울이 변할 수 있다는 상징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 더 걸으니 젊은 부부가 아이와 함께 걷고 있었어요. 아이가 물에서 노는 동안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기 자주 오시냐고 물었어요. 네, 일주일에 2~3번은 와요. 그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내랑 여기서 첫 데이트했거든요. 그때는 신기했죠. 서울 한복판에 이런 데가 있다니요. 아이가 아버지를 불렀어요. 아빠, 물고기 봐. 부부가 함께 아이에게 달려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청계천은 단순히 하천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기억이었고, 만남의 장소였고, 아이들의 놀이터였어요. 기술 데이터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죠.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조명이 하나둘 켜졌어요. 사람들은 여전히 청계천을 따라 걷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베를린에서 저는 슈프레강을 제 프로젝트라고 생각했어요. 전문가들의 프로젝트라고요. 시민들은 그저 수혜자일 뿐이라고 여겼죠.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시민들이 청계천을 자기 것으로 느끼고 있었어요. 할머니의 자부심, 환경운동가의 전환, 부부의 추억. 그들에게 청계천은 누가 만들어준 게 아니라 함께 되찾은 거였습니다. 기술은 필요 조건이라는
박 팀장의 말이 이해됐어요. 충분 조건은 사람이었습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온 건 밤 10시였습니다.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어요. 오늘 만난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죠. 할머니, 환경운동가, 젊은 부부. 그들의 이야기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새벽 2시쯤 전화가 울렸어요. 베를린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대학 학장이었죠. 마르쿠스, 지금 어디야? 학장의 목소리가 급했어요. 서울입니다. 컨퍼런스 참석 중이고요. 당장 돌아와야 해. 학장이 말했습니다. 시의회에서 최종 결정 났어. 슈프레강 프로젝트 완전 폐기야.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미 알고 있던 일인데도요. 그게 다가 아니야. 학장이 계속 말했어요. 연구 예산도 삭감된대. 자네 연구실 유지가 어려울 수 있어.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베를린으로 돌아가면 뭐가 남을까요? 실패한 프로젝트, 줄어든 예산, 좌절한 제자들. 청계천이 떠올랐어요. 물소리, 걷는 사람들, 할머니의 웃음. 문득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찾은 답을 그냥 버릴 건가요? 아침 6시, 박 팀장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시간 되시냐고요. 1시간 후 답이 왔어요. 청계천에서 만나자고요. 아침 햇살이 청계천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박 팀장이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저는 그 옆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박 팀장이 물었어요. 저는 베를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프로젝트가 완전히 무산됐다고요. 시의회를 설득할 방법이 없다고요. 박 팀장이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박 팀장님, 제가 물었어요. 솔직히 물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정치적 반대를 이겨냈습니까? 박 팀장이 청계천을 바라봤습니다. 저희도 반대 엄청 심했어요. 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시장님 지지율이 반토막 났죠. 매일 시위가 있었고요. 그런데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박 팀장이 저를 봤어요. 매주 시민 설명회를 열었어요. 공사 과정을 실시간으로 공개했고요. 왜 이 일을 해야 하는지 끊임없이 설명했습니다. 그게 먹혔나요? 처음엔 안 먹혔어요. 박 팀장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니 사람들이 달라지더라고요. 반대하던 사람들이 하나둘 이해하기 시작했죠. 저는 물가를 바라봤습니다. 슈나이더 박사님. 박 팀장이 말했어요. 기술로는 안 됩니다. 사람을 움직여야 해요. 어떻게요? 믿게 만드세요. 박 팀장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이 일이 왜 필요한지, 이 일이 어떻게 도시를 바꿀지 진심으로 믿게 만들면 됩니다.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베를린을 위해요. 박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베를린으로 돌아온 건 사흘 후였습니다. 공항에서 곧장 대학으로 갔어요. 유진과 연구팀을 불렀습니다. 5명이 연구실에 모였죠. 모두 지친 표정이었습니다. 서울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연구실 화이트보드에 청계천 사진들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채소를 파는 모습, 물놀이하는 아이들, 산책하는 부부. 그리고 그 옆에 데이터를 적었어요. 복원기간, 예산, 생물종 증가, 기온 하락. 팀원들이 사진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우리가 실패한 이유를 알았어요. 저는 팀원들을 하나씩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슈프레강을 우리 프로젝트로만 생각했어요. 전문가들의 프로젝트. 하지만 시민들에게는 남의 일이었죠. 우리 것이지 그들의 것이 아니었어요. 유진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청계천은 달랐습니다. 제가 말을 이었어요. 처음부터 시민들의 프로젝트였어요. 반대도 많았고 논란도 컸지만 결국 그들이 주인이 됐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죠? 한 팀원이 물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합니다. 제가 선언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다르게요. 시의회가 아니라
시민들에게 먼저 가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새 제안서를 만들었습니다. 박 팀장이 보내준 청계천 자료를 번역했어요. 시민 참여 방식, 소통 전략, 설명회 운영 방법, 모든 걸 담았습니다. 시의회에 재심의를 요청했어요. 처음엔 당연히 거절당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역신문에 기고를 했고 시민단체를 찾아갔어요. 대학에서 공개 강연을 열었습니다. 반응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시민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슈프레강 복원을 지지하는 청원이 10,000명을 넘었습니다. 한 달 만에 기회가 왔습니다. 시의회가 재심의를 허락한 거예요. 다시 그 회의실에 섰습니다. 같은 장소, 같은 사람들. 하지만 제 마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슬라이드 첫 장에 청계천 사진을 띄웠습니다. 여러분, 이건 서울입니다. 제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20년 전 이곳도 우리와 똑같았어요. 예산 논란, 정치적 반대, 회의론. 하나도 다르지 않았죠. 청계천 복원 과정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고가도로 철거하는 장면, 묻혀있던 하천을 파내는 과정, 그리고 물이 처음 흐르기 시작하는 순간, 사람들이 환호하는 모습, 시의원들이 화면을 집중해서 봤어요.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슈프레강은 기술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제가 목소리에 힘을 실었어요. 베를린의 미래를 만드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건 제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제가 아무리 훌륭하게 설계해도 소용없어요. 이건 베를린 시민 전체의 프로젝트가 돼야 합니다. 박 팀장과의 화상 연결을 시작했습니다. 미리 약속한 시간이었죠. 화면에 그가 나타났어요. 서울은 새벽이었습니다. 한국의 경험을 기꺼이 공유하겠습니다. 박 팀장이 유창한 독일어로 말했습니다. 청계천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을 베를린과 나누고 싶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슈미트 의원이 입을 열었어요. 예산은 어떻게 할 겁니까? 저는 준비한 자료를 펼쳤습니다. 단계별 집행 계획, 시민 펀딩 참여 방안, 유럽연합 보조금 신청 전략. 모두 청계천에서 배운 방법들이었어요. 표결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찬성 9, 반대 3이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을 때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유진이 저를 껴안았습니다. 해냈어요, 교수님. 아직 시작일 뿐이야.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진짜는 지금부터야. 1년이 흘렀습니다. 슈프레강 공사가 시작됐어요. 매주 시민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반대하던 사람들이 하나둘 이해하기 시작했죠. 박 팀장이 2번 베를린에 왔습니다. 한국 기술팀도 함께요. 그들은 청계천에서 배운 걸 아낌없이 나눠줬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슈프레강에 처음으로 물이 흐르는 날이에요. 복원된 구간은 아직 2km 뿐이지만 시작이었습니다. 강변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시민들, 시의원들, 언론. 모두가 이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밸브가 열렸습니다. 물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하지만 멈추지 않고 흘렀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했어요. 누군가는 울었습니다. 저는 물가에 서 있었습니다. 슈프레강을 내려다봤어요. 아직 청계천처럼 맑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물이 살아 움직이고 있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서울에서 온 영상통화였어요. 박 팀장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축하합니다, 슈나이더 박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당신이 물길을 열어줬습니다. 아니에요. 박 팀장이 웃었습니다. 박사님이 믿었잖아요. 화면 뒤로 청계천이 보였어요. 서울도 지금 저녁이었죠. 조명이 켜진 청계천에 사람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두 도시의 하천이 화면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건 끝이 아닙니다. 제가 말했어요. 시작이에요. 네. 박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다른 도시들도 시작할 겁니다. 전화를 끊고 강을 다시 봤습니다. 유진이 다가왔어요.
교수님, 성공했네요. 아직 멀었어.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진 않아.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슈프레강에 석양이 반사되어 반짝였어요. 20년 전, 저는 혼자 이 강을 복원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실패했죠.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강을 살리는 건 기술이 아니에요. 사람입니다. 함께 꿈꾸고, 함께 만들고, 함께 걷는 사람들이요. 청계천이 그걸 가르쳐 줬습니다.